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FA 김범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선수로 4라운드 유망주,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파이어볼러를 내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다. 과거 80억 원 FA 박찬호 영입 당시 보상 선수로 데려왔던 3라운드 선발 유망주처럼 이번 선택 역시 우연이 아닌 기아 프런트의 치밀한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라. 한화 이글스는 29일 기아로 이적한 김범수의 보상 선수로 우완 투수 양수호를 지명했다. 기아는 김범수를 3년 총액 80억 원, 계약금 5억 원, 연봉 12억 원, 인센티브 3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영입했다. 김범수는 중견수로서 즉시 전력감이 되는 선수지만 계약 규모 자체는 보상 선수 제도상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 양수호는 공주고를 거쳐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기아의 지명을 받은 유망주다.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해 스프링 캠프 도중 팔꿈치 부상을 당하며 1군 데뷔는 미뤄졌다. 부상은 젊은 투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양수호는 재활 과정을 성실히 소화하며 차분히 복귀를 준비해왔다. 기아는 시즌 도중 양수호를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 트레이닝 센터로 단기 유학까지 보낼 만큼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구단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감수했다는 의미다. 항공료와 체류비, 훈련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결정이지만 기아가 신인 투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잠재력을 높게 봤다는 방증이다. 양수호는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8경기에 등판해 7화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70을 기록했다. 등판 이닝이 많지 않았던 이유 역시 부상과 재활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고 구속 153km, 평균 148km에 이르는 직구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최고 153km는 KBO 신인 투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고 평균 148km 역시 1군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속도다. 기아는 25명의 보호 선수 명단을 작성하면서 양수호를 제외했다.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수 뎁스가 두터운 상황, 그리고 중견수가 절실했던 한화의 사정을 고려해 외야수 자원을 다수 보호 명단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기아는 한화가 중견수를 원한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보호 명단에서 외야수를 많이 묶어 한화의 선택지를 제한했다. 그 결과 한화는 투수 양수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화는 즉시 전력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손혁 한화 단장은 양수호는 2년 전 드래프트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파이어볼러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보상 선수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 스카우트팀이 오래전부터 양수호를 꾸준히 관찰해 왔다는 의미다. 손 단장은 이어 구단이 성장 고점을 높게 보고 있는 선수인 만큼 체격 등 보완할 부분을 잘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김서현, 정우주와 함께 젊은 우완 투수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서현과 정우주는 한화의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꼽히는 투수들이다. 여기에 양수호 역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고지인 공주고 출신으로 고교 시절부터 스카우팅 리포트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는 점 역시 한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기아의 진짜 전략이 드러난다. 기아는 파이어볼러 유망주를 한 명 내줬지만 대신 또 다른 선발 유망주를 손에 넣었다. 기아는 두산 베어스와 4년 총액 80억 원, 계약금 50억 원, 연봉 총액 28억 원, 인센티브 2억 원의 FA 계약으로 팀을 떠난 박찬호의 보상 선수로 우완 투수 홍민규를 지명했다. 80억 원이라는 거액은 박찬호의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아에게 보상 선수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를 안겨줬다. 홍민규는 야탑고를 졸업하고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26순위로 두산의 지명을 받았다. 양수호보다 한 라운드 앞선 지명이라는 점은 드래프트 당시 평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3라운드 선수는 4라운드 선수보다 완성도가 높고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홍민규는 2024년 11월 마무리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두산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신인 투수 중 유일한 선수였다.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구단의 기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지난해 1군에 데뷔해 20경기에서 3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2승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59를 기록했다. 이 1군 경험은 양수호와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42에서 144km로 양수호의 평균 148km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제구력이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현대 야구에서 구속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구력이다. 아무리 빠른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홍민규의 안정적인 제구력은 곧바로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양수호는 지난해 9월 말 아시아 선수권대회 슈퍼라운드 일본전에 선발 등판해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 3탈3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한국의 1대0 승리를 이끌었다. 국가대표 경험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는 점은 큰 무대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강심장을 증명한다. 김원영 신임 두산 감독 역시 지난해 마무리 캠프에서 홍민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두산은 FA 박찬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호 선수 20인 명단에 홍민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두산의 아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중요한 선수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기아는 보상 선수로 홍민규를 지명하며 그의 안정적인 제구력을 높이 평가했고 장기적으로는 선발 자원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속구의 수직 무브먼트 수치가 리그 평균 이상이고 체인지업의 완성도 역시 높아 향후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직 무브먼트는 공이 얼마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타자가 헛스윙을 할 확률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기아는 4라운드 유망주 양수호를 내주고 3라운드 유망주 홍민규를 얻었다.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라운드의 선수를 확보한 셈이다. 게다가 홍민규는 이미 1군 경험이 있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반면 양수호는 구속은 빠르지만 부상 이력이 있고 아직 1군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다. 이런 결과는 결국 기아 프런트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선택이라 볼 수 있다. FA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는 단순히 그 선수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상 선수 제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아는 김범수를 영입하면서 양수호를 내줄 가능성을 감수했고 동시에 박찬호를 보내며 홍민규를 얻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선수가 모두 2004년생 동갑이라는 사실이다. 나이가 같다면 장기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은 선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홍민규는 이미 1군에서 20경기를 소화하며 프로 무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다. 33과 3분의 1이닝이라는 투구 이닝은 결코 적지 않은 경험이고 2승 1패 1세이브라는 성적 역시 단순한 등판이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다. 반면 양수호는 퓨처스 리그에서 7과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다. 물론 부상 때문이었지만 투수에게 부상 이력은 분명한 리스크 요소다. 특히 팔꿈치 부상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구속이나 제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아가 양수호를 미국까지 보내 치료와 훈련을 병행하게 한 것은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화 입장에서는 양수호의 최고 시속 153km 구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파이어볼러는 분명 드물고 매력적인 자원이다. 만약 양수호가 부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153km의 구속을 유지한 채 제구력까지 끌어올린다면 한화의 선택은 충분히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주고 출신의 연고지 선수라는 점도 팬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기아의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홍민규의 제구력과 체인지업은 이미 1군 무대에서 검증을 받았다. 김원영 감독이 직접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감독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내린 평가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결과적으로 기아의 보상 선수 전략은 사실상 완벽에 가까웠다. 한화는 153km 파이어볼러를 얻었지만 기아는 더 완성도 높은 선발 유망주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한화가 계산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양수호의 성장 가능성에 과감하게 베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다만 적어도 2026년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홍민규가 기아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고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